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6거래일 동안 상당히 지루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면 17,63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종가도 비슷한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호재도 계속되고 있고 이제 한번은 갈 때도 된 것 같은데 주가는 참 지루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전 내용들을 좀 주가에 반영할 날이 올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신다면 두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주식톡 정보 공유방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종목 추천들, 그리고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승률 높은 분석 프로그램 한 달간 좀 무료 체험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전 투자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실시간으로 주식 분석 프로그램, 좀 좋은 종목들을 서칭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은 수급골드에 표시를 해주고, 차트 모멘텀이 좋고 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차트 골드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데요. 두 가지 다 부합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표시를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석이 되는 종목들은 본인 성향에 맞춰서 좀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 매일매일 시장 상황은 변하지만 급등하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또 상승한 종목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9시 6분 오전에 또 알로이스라는 종목을 8%대 이렇게 찾아서 장중 최고 24.5%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우리기술투자 7%대 수급골드에서 서칭이 돼서 장중 최고 18.85%. 쭉 보시면 오늘 대동전자 차트골드 2.4% 서칭 상한가 기록, 그리고 대동기어 같은 경우도 차트골드에서 3.5% 이렇게 좀 분석이 됐고 장중 최고 또 상한가 근처까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라 19일 상승 종목들 나와주고 있고, 18일 또 여러 종목들, 또 15일 쭉쭉쭉 해서 매일매일 또 급등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을 해주시면 여기 무료방 참여하실 수 있고, 플러스로 이 프로그램도 한 달간 서비스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 축소, 또 플러스로 환율이 1306원까지 좀 떨어지면서 큰 폭으로 좀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도 좀 기대감이 많이 생겼는데요.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 이후에 좀 막판으로 갈수록 약세 태클을 타면서 전강 후약의 이런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로 빠진 건 아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67%, 코스닥은 1.07%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추가적으로 좀 더 좋을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은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만일 오늘 환율이 1,300원을 좀 깼더라면 미국장처럼 좀 올릴 가능성도 컸지만, 오후장 들어와서 선물 시장 외인들이 또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환율이 다시 1313원까지 오르고 말았습니다. 전일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환율 안정에 대한 이런 대책이 좀 되지 않은 여파도 좀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바닥을 잡고
좀 서서히 고개를 드는 이런 흐름은 맞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 최소한 좀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지수가 빠지거나 외인들이 뭐 크게 나간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꺼림칙하고 힘이 없는 시장이 좀 장 막판으로 될수록 계속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원전 관련주들인데요, 뭐 상승했던 흐름 속에서 대체로 종가도 무난한 움직임으로 끝났습니다. 뭐 개별 이슈로 좀 뭐 급등한 종목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 시장 흐름에 동조화되는 마무리였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시초가가 1.7% 갭상승 출발을 했고, 뭐 시장 약세에 또 흔들렸고 결국에는 1% 정도 밀린 0.5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계속 뭐 이슈들이나 이런 호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좀 우리가 원하는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소 아무리 못 나와도 한 500만 정도는 좀 나와야 하는데 그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시세를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쉬어가는 타이밍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뭐 현재 흐름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마인드 자체는 이런 움직임이 결국 나중에는 주가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인은 11만 4천주 던졌고 개인은 11만 4천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16,000주 순매수,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만 5천주 좀 던졌죠. 외인들이 오늘 이탈한 이 물량은 기관들이 아니라 오늘 개인들이 대부분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의 상세 투자를 좀 볼게요. 연기금이 8만 5천주 순매수를 제외하면 모두 이탈이 좀 나왔는데요. 그나마 연기금이 좀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관은 16,000주 뭐 순매수가 되었고 마이너스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좀 순매수로 집계가 되었는데 7월달 이렇게 쭉 보시면 오늘 포함해서 3차례 정도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 전반적으로 이때처럼 좀 매수세가 보여야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수급만 보면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기관들이 이렇게 힘을 못 내면 외인들이라도 힘을 내줘야 하는데 외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매수를 하면 이틀 나가고 또 한 번 매수하면 이틀 나가고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뭐 기관들은 꾸준한 매도세, 그리고 외인들은 좀 들락날락 하면서 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뭐 그나마 꾸준하게 들어오는 건 개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주가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흐름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공매도를 좀 볼게요. 전체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뭐 300만을 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비율은 또다시 8%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8.1%를 기록을 하면서 17만 주가량 공매 수량이 나왔습니다. 뭐 오랫동안 이 종목을 보신 분들은 뭐 17만 주 정도 공매가 나왔다, 뭐 걱정되는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공매 잔고 같은 경우도 7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1660만 주로 뭐 계속해서 1600만 주대 비슷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를 좀 보시면 지난 3일 동안 신규 체결량보다는 또 신규 상환량이 더 많으면서 잔고 수량을 3200만 주, 그리고 잔고 금액은 5700억까지 좀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은 공매도나 대차 잔고로 봤을 때 뭐 걱정할 건 없어 보이고 수급에 대한 개선과 그리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좀 수급과 공매도 보고 차트 좀 체크해 볼게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뭐 지난 일주일간
거의 종가상 큰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0.57% 상승한 17,65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 초반에 1.7% 갭상승 출발 이후에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나 싶었지만 전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거래량도 여기 보시면 208만 주로 상당히 저조한 모습이고, 주가가 계속 비슷한 위치에서 좀 수렴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를 보여주기에도 좀 턱없이 부족한 거래량과,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급 동향으로 봤을 때 이후에 반등세를 타기 위해서 지금 좀 쉬어가고 있다, 좀 길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힘 자체가 없으니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좀 주가 움직임도 동조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좀 지루하지만 여기 구간 17,400원에서 지지는 계속 형성을 하면서 잘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상방으로 보시면 18,000원 복귀를 하고 저항 구간이 이제 2만원 박스권에서 좀 이쪽으로 올라타야 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 상위에 있는 박스권 2만원에서 23,000원에서 주가가 옆으로 가든 떨어지든 위로 가든 움직여줘야 좀 평균적인 이런 위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17,400원 구간에서 한 일주일가량 또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 내 평균 단가 고려해 보시고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체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원전 수출 조직 강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속도. 산통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원전 조직을 강화한다. 구체적인 윤곽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 개편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출 추진 조직도 복원하고 그때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원전 수출국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원전 수출국 신설은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포함시켰던 이런 사안이다. 현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은 원전산업정책과 원전수출진흥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전수출국 신설은 이 가운데 원전수출진흥과를 기존과에서 국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한수원 등 원전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어서 조직 개편과 함께 맞물려 상승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어서 또 다른 기사도 한번 볼게요. 다시 뛰는 원전, 문정부서 멈췄던 원전 방사성 폐기물 기술, 새 정부 1조 4천억 투자. 광고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지울게요.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해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장기 로드맵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기조로 원전 안전해체 기술 개발 위주로 추진을 했지만 새 정부는 원전 확대를 위해 방사성 폐기물 기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임시 저장 등으로 쌓여가는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전 강국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산통부는 20일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 조치로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을 공개했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확보 청사진이다.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선 강도가 높은 방사능 폐기물을 일컫는데, 사용 후 핵연료에서 분리된 핵 분열 생성물 농축 폐액, 플루토늄 등 초우라늄 원소를 포함한 폐기물 등이다. 정부는 향후 방사성 폐기물 기금 1조 4천억의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개발에 9천억 정도,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구축에 4,9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이를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4대 핵심 분야별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구체화한 343개 세부기술을
도출한다. 방사성 폐기물 기술 주요국보다 낮아. 이번 로드맵을 통해 EU 텍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기술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한다.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해온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로 했고, 향후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 계기도 확보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 보완해 올해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두 가지 기사들을 좀 읽어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충분히 원전 관련주들이 이만하면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도 분명히 드실 겁니다. 5년간 또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는데 단 몇 달 만에 바로 회복하는 것도 사실 무리일 수는 있고, 시간 자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달하고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재도 물론 많이 생겼고, 이제 주가에서만 반영할 차례를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수주 소식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동안 올리지 못한 이런 아픔들을 다시 그만큼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그래 왔듯이 차분히 지켜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로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두 무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도 한 달간 체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문의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